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특파원 25시, 특파원 25시. 역시 이찬원 씨의 깨알 상식이 이번 회에서도 도드라졌던 그런 세계 여행, 랜선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럽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편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몰랐던 나폴레옹, 그리고 영국의 음식이 맛이 그렇게 없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제대로 알면은 아마 유럽 문화는 대충 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의 대표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얘기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원 씨, 정말 깨알 상식 놀랍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썼던 그 모자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자가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의 준재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하림,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 회장이 26억의 낙찰을 받았답니다. 이찬원 씨는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런 깨알 상식을 또 이찬원 씨가 얘기하면서 역시 찬또 위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우선 프랑스 나폴레옹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폴레옹 하면 전쟁 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선 나폴레옹이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독서광, 그 책이 말메종이라는 성 안에 있는 그 나폴레옹의 말하자면 저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공간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성에 13,000여 권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고, 또 굉장히 로맨티스트여서 조세핀과 나폴레옹의 그 로맨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맨스입니다만, 조세핀은 두 아이를 가진 미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가 반해서 그 침시를 보니까 나폴레옹의 침시는 너무 소박하다 반면 조세핀의 침시는 호화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 식당에 금칠을 한 금분으로 장식이 된 그 식기는 지금도 그만한 식기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나폴레옹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였나, 여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를 아주 정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폴레옹 법전이 세계 3대 법전에 들어간다는 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나폴레옹이 영웅이냐 독재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폴레옹 법전이 세계 3대 법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영웅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의 자유민주 박애, 이거는 세계 민주주의 정신이기도 하죠. 이것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나폴레옹은 독재자라기보다는 영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월트루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나폴레옹이 세웠던 그 업적을 보면은 그냥 싸움만 좋아하는 전쟁광이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로맨티스트이고 또 지식 면에서도
독서광이면서 이 나폴레옹 법전이 세계 3대 법전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보면 독재자라기보다는 영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랜선 여행.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 뭐 세계가 신사의 나라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매너가 있다. 매너가 있다는 것은 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하죠. 문화 수준이 높다. 정신적인 문화가 발달됐다. 물론 경제가 조금 후퇴는 하고 있지만 정신적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깊은 그런 국가가 영국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 트라팔가 광장은 그 넬슨 제독,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같이 그냥 해전에서 무조건 해전 싸움만 했다 하면 이순신 장군같이 물리친, 적을 물리친 그런 넬슨 제독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추앙받는, 나폴레옹한테서도 이겼던 그런 추앙받는 제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버킹엄 궁전, 여러분들 뭐 근위병 교대식은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죠. 세계적인 문화 상품.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털모자는 동물 곰 한 마리를 가져야 그 털모자를 만들어서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어쨌든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즉 우리 관광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국 관광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내 투어 버스에 식당이 있다는 거. 즉 우리 한강 관람 유람을 하면서 식당을 이용하면서 한강 유람선을 타는 거나 비슷한 거겠죠. 근데 한 바퀴를 런던의 그 유명한 유적 관광지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밥까지 먹는 돈이 11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도 과히 비싸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실속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인폴 대성당. 여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제일 가는 성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처칠 장례식과 다이애나 비 결혼식을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그러한 성당이죠. 그런데 영국의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다는 걸 저는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식자재가 풍족하지 않다. 그리고 산업화에 매몰돼서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적인 여유를 즐기지 못함으로써 온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맛있는 거 챙겨서 생활적 여유를 즐기다 보면 일할 시간을 상대적으로 뺏기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런던이나 이런 데서는 식자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풍족한 식자재가 없기 때문에 영국의 음식 맛은 정말 맛이 없다. 뭐 대한민국 음식은 이제 세계를 이미 다 세계인의 입맛을 다 사로잡았으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빅벤 시계탑, 그 시계탑이 지금 2017년부터 고장이 나서 멈춰서 올해 가동이 됐다 그럽니다. 17, 18, 19, 20, 21, 약 6년에 걸쳐서 보수를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1280억을 들여서 그 빅벤 시계탑을 다시 보수를 완공했다 그러죠. 어쨌든 이와 같이 유럽 문화는 전통을 고수하고 잘 보존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소 그런 부분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